오늘 여러분께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2026년 5월 6일, 오늘 아침,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입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무려 7,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 역사에서 두 가지 신기록이 같은 날 터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 숫자들이 단순한 주가 얘기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연금이 오르고 환율이 안정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흔들리면 그 반대 결과가 우리 삶의 직격탄으로 날아오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올해 3분기,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분기에 10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세계 반도체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AI 전쟁에서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오전 서울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12%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12%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기업이 하루에 12% 오른다는 건 웬만해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 결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클럽에 들어간 기업은 단 두 곳뿐입니다. 대만의 TSMC, 그리고 오늘의 삼성전자. 전 세계 기업 순위로는 12위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냐는 겁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등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전날 밤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어요. 그 훈풍이 다음날 아침 한국 시장으로 직격으로 날아온 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10% 넘게 올랐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7,000을 돌파하는 대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사이드카라는 희귀한 거래, 제동장치까지 발동될 정도였어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너무 크게 오를 때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장치인데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게 걸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근거 있는 상승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숫자 안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실적 보셨나요?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755%입니다. 7.5배가 넘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채널에서 주목하실 숫자가 있습니다. 2026년 3분기,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이 수치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이 100조 원 이상의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2018년, 그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연간 43조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증권가에서 메모리 부문만 올해 연간 133조 원을 벌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8년에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분기당 100조 원이라는 건 그 한 분기가 과거 최고의 해 전체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뭐가 바뀐 걸까요? 핵심은 AI입니다. 그리고 그 AI의 심장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챗GPT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할 때마다 수백조 번의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 연산의 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부품이 있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이걸 GPU에 붙여야 AI 연산 속도가 제대로 나와요.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도 제 속도를 못 냅니다. AI 인프라의 진짜 병목, 진짜 핵심 병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HBM 6세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양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핀당 전송 속도 13GB/초, 입출력 단자 2048개. 이걸 곱하면 초당 데이터 처리량이 3328GB입니다. 이전 세대 대비 2.7배 빠른 속도예요. 비유를 드릴게요. 기존 HBM3가 서울 부산을 고속도로 4차선으로 달리는 거라면 HBM4는 그것을 11차선으로 넓히고 제한 속도도 2배로 올린 겁니다.
같은 시간 안에 옮길 수 있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HBM사를 가장 많이 사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80%를 넘어요.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베라 루빈에 탑재될 HBM사 공급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정됐습니다. 마이크론은 빠졌어요. 비중은 SK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30%입니다. 삼성이 2등이라는 게 아쉬울 수 있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용 HBM4의 30%라는 게 얼마나 큰 물량인지 아세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감당하기 버거운 초대형 주문입니다. 삼성전자의 HBM4 출하량은 올해 2025년 대비 109% 증가, 약 105억 기가바이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 부스를 직접 방문해서 HBM4 예이퍼에 어메이징 HBM4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냥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신뢰와 파트너십의 선언이에요. 여기에 삼성전자는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 SOCMME도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PCIe Gen 6 SSD, 차세대 초고속 저장 장치도 적기에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스토리지를 사실상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DRAM 가격이 전년 대비 80% 이상 오르고 NAND 가격이 82% 급등하는 이유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DRAM 부문 영업이익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DRAM을 팔면 8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면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무적이냐고요? 도전자가 없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름 돋는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손을 잡고 16단 HBM4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결합한 원팀 전략이에요. 이미 엔비디아 물량의 70%를 선점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HBM 내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공급량이 이미 매진됐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한 추격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TSMC에 SK하이닉스에 쫓기는 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걸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AI 서버를 만드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삼성전자 한 곳에서 메모리도 사고, 파운드리 서비스도 받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게 삼성전자의 진짜 값 카드입니다. 단품 경쟁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밀릴 수 있지만 종합 솔루션으로는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2나노 GA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GA는 게이톨러라운드의 약자로 반도체 소자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꾼 차세대 공정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문을 사방에서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작고, 더 빠르고, 전기도 덜 먹어요. 2025년 말 기준 수율이 55에서 60% 수준이었는데 2026년 들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60%를 돌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2나노 공정을 TSMC와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굵직한 고객사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분가 삼성전자 2나노 공정으로 제조될 예정이에요. 구글도 차세대 픽셀폰용 칩 텐서 G6를 놓고 TSMC와 삼성 사이에서 선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애플까지 대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지정학이 여기서 삼성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만 TSMC 한 곳에 모든 걸 맡기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대안이 필요한데 품질과 기술력에서 믿을 수 있는 파운드리는 사실상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올해 안에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이 지정학 리스크 분산 수요를 삼성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갤럭시 S26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3조 원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치플레이션입니다. 칩치프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에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삼성전자가 자기네 스마트폰을 만들 때 쓰는 부품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파트너사인 퀄컴이 만드는 AP 가격도 올랐고요. 팔면 팔수록 부품비가 치솟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딜레마입니다. 반도체로 100조 원을 버는 동시에 그 반도체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사업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같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모델 판매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진이 얇은 중저가 제품보다 한 대 팔아도 이익이 크게 남는 프리미엄 모델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예요. 메모리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1분기에 DRAM 가격이 70% 넘게 올랐는데 2분기에는 30에서 50% 상승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성장세가 계속되더라도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우려를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2026년에만 끝날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자본 지출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 투자는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될 거예요. 그 투자의 핵심 부품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요의 구조적 성격이 과거의 단순 수급 불균형과 다르다는 거죠.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문 연간 영업이익이 1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 43조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증권사에 따라 336조에서 최고 367조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체급이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코스피가 7천을 넘었다는 건 대한민국 기업들의 총 가치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분기에 100조 원의 이익을 올린다는 건 뭘 뜻할까요? 세금이 납부됩니다. 협력사들이 먹고 삽니다.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연구개발에 재투자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분기당 11조 원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 돈이 다시 초격차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다시 100조 원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오직 생존과 실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과 실리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 AI 공급망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줄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하나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줄을 섭니다. 실리주의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에서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외교 카드이자 경제 카드인지를 삼성전자가 몸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를 완전히 좁히려면 이나노 수율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업의 치플레이션 압박을 해결해야 하고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추격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맞는 방향으로 맞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HBM4는 양산 중이고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강화됐으며 미국 공장은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숫자가 오늘 시장이 이 방향을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이 숫자는 숫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AI 시대 대한민국의 포지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의 100조 원 시대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